우리가 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 한번 되새김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상담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과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또 여러분들은 평생 가져보지 못하는 감정이나 삶을 여러분들한테 터치하면서 상담하게 돼요. 한 인간이,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인류의 역사가 40억 년이면, 그래서 우리의 그 유전 정보 안에는 적어도 40억 년 동안 인류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내가 아니라는 것은 가장 짧게는, 가까이에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삶의 궤적을 내 몸 안에 정신세계에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보면 그보다는 에너지가 약해도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중에 4명이 없었으면 내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의 삶을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이 우주에 태어나서 살아갈까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 그 라인 조금만 올라간 라인에 하나만 어긋나도 지금 같은 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욕구 안에, 유전 정보 안에는 뭐가 있을까? 자, 나의 5대 조상 중에는 사냥을 직업으로 한 사람이 있다 하면 나의 유전 정보 안에는 지금은 종교상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또 7대 조상이 뭐 큰 돌을 닦았다. 그 7대 조상이 돌을 닦았더라도 자식을 낳기 때문에 나왔을까 이거. 그러니 그 유전 정보가 내한테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적어도 축적된 인간의, 현재 사는 인간의 유전 정보 안에는 40억 년의 역사 속에 인류가 흘러내려온 삶의 궤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안 믿잖아. 저는 이렇게 이제 수업 자료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유가, 누가 뭐 대단한 책을 냈다, 영화를 냈다, 뭐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면 거의 다가 내가 생각해 본 거야.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교주의 모습이 나오죠. 그 허경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내가 뭐 밤에 눈만 감으면 막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어쩌고저쩌고. 그 여러분도 몇 명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인간을 이해하는데 지금 다양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동서남북의 인간들만 아는 것 같고 안 되느냐?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단세포부터 출발해서 그 위에 때서 이어져 온 뭔가가 다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발현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어느 날은 7대 조상이 가지고 있던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쓰거나 외가 쪽으로 12대 조상이 살인자였는데 그 살인의 그 욕구도 내한테는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등산의 욕구, 사냥 낚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단히 종교적으로는 뭐 적당하기를 원하고 금지하기도 하는데 왜 인간은 나올까? 왜 그리고 그 밤만 되면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싶을까? 우리 역사를 올려보면 불 피워놓고 낮에 춤추면 안 되죠. 낮에는 사냥하러 다니고 밤에는 사냥감 잡아와서 어떻게? 불 피워놓고 웅가붕가 하면서 춤을 춘단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이. 남은 거 빼들어 묻고 뺏기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안에 내가 어떤 걸 갖다 쓰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전혀 어떤 선생님의 오늘 말씀처럼 택도 아닌 질문을 해가 내가 미안하다. 아니 상대방이 택도 아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이 왜 미안해요? 인류 40억 년의 역사 속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면 없을 수 있는 질문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현대에서 판단하기를
우문현답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뿐이죠. 근데 현문우답이 돼서는 안 될까, 이가? 그 현문우답이 아닌 상담가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함양해야 되는 우리의 공부는 사실은 냉정히 따지자면 40억 년 인류 역사에 대한 탐구와 고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럼 내가 지금 오늘 내일 모를 놈이 반평생도 못 살은 놈이 40억 년의 세월을 어떻게 알겠는가. 조용히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끄잡아내서 보면 그거예요, 바로. 저 구석에 있든 없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집이 복잡한 사람들은 살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서 다시 사죠. 허다하게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걸 못 끄잡아낼 뿐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뇌과학 연구에 또 그 다음에 뭐 심리학 연구에 하여튼 세계적인 양반도 결국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온 바와 다르지 않는 연구 논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 나 자신을 볼 때 단세포부터 출발해 온 그게 뭐 우리가 창조설이 됐든 그 뭐 발전설이 됐든 그거는 뭐 내비두더라도 적어도 인류 역사가 40억 년인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단 말이지. 그렇게 따져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위에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사고나 행동 방식이나 생활 양식이 우리한테는 배어 있다.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정말 40억 년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 이걸 머릿속에 개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같이 상담의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인간이 어째 그렇노? 아이고 난 저 사람 말 못 알아듣긴 이래서는 안 돼. 왜 안 되는가는 뒤에 이제 구분돼서 나누어집니다. 적어도 내가 그 삶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뭐는 해야 돼?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상담의 1번 출발이다. 그러니까 공감의 자세, 내하고는 다르지만 공감하겠다는 나의 인지의식이 없고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눈을 감고 그분을 부르고 겐토를 생각한단 말이야. 응? 이거는 여기서는 부정적인 그분입니다. 긍정의 그분 말고. 자, 공감과 인내에 관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이 양반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뭐 아실 수도 있고 뭐 몰라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40억 년 살아온 인류를 다 알 수는 없으니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드는 거는 강의의 패턴일 뿐입니다. 제가 그렇다 하면 여러분이 뭐 전마가 뭐 어디서 저런 생각을 하노? 이럴까봐. 근데 뭐 저는 뭐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고 평소에 생각을 가진 거는 별 없어. 독서량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책 읽는 것보다 내 살기가 바빠가 하여튼 이제 그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예를 들려고 보니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칼로스서 같은 경우에 심리학을 연구하면서도 그 바탕이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의 저서의 제목을 보면 알아요. 제가 책은 안 썼지만 글 쓴 것 중에 뭐 세상을 여는 열쇠 이런 건방진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분도 유명한 저서는 고객 중심의 치료와 사람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우리 같이 상담학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심에 누구를 두어야 되는가? 나의 종교, 나의 사고, 나의 학문을 두는 게 아니고 상대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뭘 하든지 그거 기억하셔야 돼. 교육학에서도 1번이라. 내가 무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니한테 이렇게 교육한다가 아니고 여태까지 내가 습득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가장 바람직한 게 무엇인가를 한 번쯤 고민하고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책을 쓴 게 1961년도에도 사람이 안 되는 모양이라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나 그때 고민이나 뭐 61년도부터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사람은 다 사람인 줄 알았더만 그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은 모양이라. 그리고 뭐 사람 되기 이런 걸 이제 쓰나 7가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감이 딱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공부한 명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제는 그겁니다. 명리 공부한 사람은 그런 단어로 풀었고 심리 공부한 사람은 그런 단어로 풀었을 뿐이지 어떤 공부도 인간에 대한 정신세계나 환경이나 문화나 뭐 의료나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할 뿐이지 어떤 식으로 했던 사람에 대한 고찰이 있었으면 단어나 문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의 내면을 내다보는 것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공감이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도 사람만 하고의 공감이 있겠습니까? 자연하고의 공감. 요즘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옷들, 의류, 생필품, 주위 환경, 볼펜, 라이터, 핸드폰한테 요즘은 청결의 문제 때문에 뽀뽀를 하지는 않지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내가 합니다. 겨울옷을 정리하면서 지난 겨울 추웠는데 네가 따뜻함도 줬고 폼도 잡아줬고 못난 이 꼬라지 내를 나의 옷이 되어줘서 참 고맙다. 쓰레기를 오늘 다 버리려고 가면서도 아니 이 쓰레기가 가면서 늘 좀 국물이 흐르고 이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냄새가 나면. 근데 이제 제가 좀 변했어.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때가 된 겁니다. 그 쓰레기들한테 아이고 고맙대. 쓰레기가 이만큼 나오기 위해서 나는 너가 가지고 있는 알맹이를 얼만큼 잘 썼겠노. 그 너가 할 일을 다 하고 내한테는 엑기스만 주고 껍데기인 너는 가는구나. 그거 내가 그 알갱이를 빼먹고 나면 그 알갱이가 온전히 내한테 전달되려면 그 포장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청소기에 들어있는 그 이물질을 털어내면서도 이제 느낌이 달라졌어요. 이제 인간 조금 돼가는가. 아까 사람 되기의 첫 페이지. 청소기를 끼우면서도 내 몸에 있고 내 이부자리에 있고 내 주거 환경에서 내하고 같이 어울렸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게 이어지니까 오늘 그 목욕탕에서도 샤워하면서 아이고 이 내 몸에 여태까지 잘 붙어 있고 나를 이 보호해준 표피가 일부가 또 오늘 또 떨어져 나가는구나. 내하고 분리되는 순간 때다 이물질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지만 그렇게 이제 제 자신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공감하는 거. 두 번째, 직접적인 경험. 사람은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그거의 1순위니까 간접 경험을 위해서 책도 보고 교육도 받고 이웃을 사귀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 아무리 연예 영화 만 편을 봐도 지 가슴 설레이는 직접적인 영화 한 편만 할까요? 그래서 이 간접적인 경험도 사람에 따라서는 이 내가 정말 대단한 거거든. 직접 경험으로 느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삶을 못 갖고 다양한 직업,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못하는 대신 직접적인 경험이 1번이지만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해야지. 그게 사실은 또 1번하고 연결돼요. 간접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면 100% 공감이라는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공감이라는 터널이 없으면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여불대기 아무 현실적으로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충동을 변화로서 수용하는 거. 우리가 명리에서는 변화의 기본이 글자의 왜곡들이죠. 형충, 파, 해, 격각, 뭐 신살, 십이운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지금 계절에서는 꽃 피우고 자라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반대 계절이 가면 온도는 비슷한데 서리가 내려요. 그게 변하고 충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동을 변화로서 수용하는 것, 이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 여러분들은 또 상담료를 받고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왜? 충동을 불편하다고만 느끼지 변하지묘, 변화의 기본적인 시작인 메시지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수업으로 보면 아주 기초반 때 한두 달 할 때 다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쓴 책이 우리 명리 공부로는 길게 봐도 3달째 안에 다 나오는 내용. 아닌 거 있는가 보세요. 자신이 되는 거에 같이. 이거는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의 글이나 책을 번역해 놓으면 한국인이 오해하기 힘들게 번역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안 되거든. 자신이 되는 것에 같이.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같이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잘 현명하게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자,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는 그게 긍정적인 자기가 느끼는 긍정의 범위 안에 있는 감정일 때는 그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동물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꽃을 보니까 좋아하고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불편함을 안 느껴. 근데 내가 누가 미워. 그러고 뭐는 먹기 싫어. 누구는 짜증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감정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기 싫고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동물을 사랑하네. 사랑하는 감정이 내한테 수용하기 좋은 감정이라면 불편하게 생긴 그 상황도 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출발이거든.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있죠. 불확실성에 대해서 견뎌내는 에너지. 우리는 상담하러 오면 2가지가 전부 다죠. 지금 말씀드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거. 2번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근데 변화라는 거는 불확실성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삶이라는 게 변하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정에 대한 욕구는 있어요. 안정과 성장에 대한 욕구는 있으면서 충동이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당연하다 해놓은 건데 물론 이런 7가지 아주 중요한 삶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우리같이 상담하는 사람들은 밥 먹고 삽니다. 사실은 종교인들, 교육자, 성각자, 상담자, 의사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면 살아가는 생물한테 있는 기본적인 거를 근거로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선택사항이 없는 인간의 불안감을 근본으로 묻고 사는 거거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게 또 나오네. 배우는 법을 배운다. 이거 여러분들 당구장 표시 7개 해놔야 됩니다. 우리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충동을 변화로서 수용하는 것,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 연애를 할 때 깨지는 1번은 자기는 변해도 되고 상대는 변하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헤어져요. 상대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게임은. 그런데 자기의 변화는 자기는 모르고 상대의 변화를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도 생기겠죠. 마지막에 있는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을 당구장 7개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배운다는 의지만 있지 뭔가를 배울 때 수용되는 터널을 잘 안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가까이서 여러 종류의 그 배움을 실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시골에 살면 저렇지. 예전 같으면 정보가 없어서 모든 거를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시골에 살아서 정말 터득하기 좋은 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배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거 유튜브에 모델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전기톱이 고장났다. 뭐가 고장났다. 문트릭이 고장났다. 창호가 고장났다. 차의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도 우리는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배우는 법을 몰라서 전문가한테 맡겼습니다. 맡기면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 늘 습성이 배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당구장 7개를 하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첫 번째로 늘 나는 지금 배우는 시기가 아니라 늦었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지금 배워서 어쩌겠나는 거와, 세 번째, 내 주위에 그거 몰라도 살더라는 거와. 자, 이제 이 정도 요건이 충족되려면 어떻게 살면 돼? 배운다는 자체를 안 해야지. 근데 몸은 어째? 배워야 돼. 생각은 배운다고 해. 그런데 어쩌고 배우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배움 자세. 보여주세요. 말해주세요. 이라고 있어. 일단 여러분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가르쳐 달래. 뭔 수로 가르쳐 주노? 무슨 전기 코드 꼽듯이 여러분 뭐 맞박이 귀에다 코에다 꼽아가 그래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줄겠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빨리빨리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아는 양반이 이제 알베르 까미 본 적은 없지만 이방인이라든지 페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로 시프스 신화라든지 이런 거로 프랑스의 소설가 작가이면서도 그 노벨상도 받았죠. 이제 이분이 또 남긴 말도 명리와 무관하잖아요. 왜? 사람에 대한 연구를 그만큼 했으니까. 볼까요? 사랑받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불행이다. 진정한 수치나 불행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늘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준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지요. 그러면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나는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육가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철학자, 글쟁이들, 종교인들, 다르겠어요. 삶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데. 그러고 너무 큰 상 줄 때 그냥 줄까요? 너무 글을 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까미의 책들을 읽은 분도 있고, 그래도 읽지는 않아도 들어는 봤을 끼고. 그러고 서재에 할 수 없이 폼 잡는다고 책을 사놓는다면 이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사다 놓는데 왜? 지가 평생에 삶을 연구해가 나온 5가지를 정리해놨는데 나머지는 딱 그 딸인데 읽으면 조사뿐인데 언느니가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누군가 세상에 미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미어져 있다. 자유는 모두를 위해 존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 양반의 글이 문학적인 글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감정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의 글을 이해해갖고 100% 이해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 한국 사람끼리도 우리 말 잘 통하나? 내 말 잘 알아듣나 여러분? 또 여러분의 말을 내가 잘 알아듣나? 알거든. 근데 이거는 보면 자유는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유를 주는데도 속박을 받고 사는 사람이 우리 아이가. 요 있는 우리 전부 다가 모조리 2, 4, 6, 8, 11명 모두가 많은 사람은 다 하고.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4번. 이 양반이 또 느낀 거 보세요. 깊은 겨울 속에서 나는 마침내 내 안에 무적의 여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거 명리 공부할 때 이거 첫날 배우는 거 아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런 삶을 아까 말한 자기 스스로가 참으로 느껴서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냐가 중요한 거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가 사실은 이런 귀한 시간에 다룰 이야기도 아니지만 명리 공부를 한다면 뭐 다른 데는 어쩌는지 모르겠고 저하고 인연돼서 공부했다면 이거는 정말 10단계 중에 1단계에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됐어? 공감하지 못하는 거. 아까 배운 거로 보면. 두 번째, 내 것이 안 된 것. 세 번째, 변하는 게 두려운 거.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한 배우는 걸 어떻게 배울 건가를 공부하러 다녀야 돼.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양심을 걸고 내 아이들이 다시 고등학교로 가서 대학 과정에 공부가 있다. 그런데 질문 잘하는 거에 2년치 대학 4년제를 갔다 하면 2년치 등록금을 다 주고 어떻게 질문을 잘할 것인가만 배워온다면 대학 가는 것보다 그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를 배워오라 하겠어요. 그중에 또 1년은 말그릇. 질문을 하는데도 그릇이 있단 말이야. 말의 그릇. 그 다음에 1년은 어떻게 대답해 줄 것인가. 그거면 게임 끝이라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일부가 대답을 하는데 또 어떻게 해줘야 상대에 맞게 내 뜻이 오리 없이 전달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것이 그게 이제 처음이지만 그런 질문과 대답 사이에 나의 말그릇은 어느 정도의 그릇인가. 깨진 쪽박인가. 막걸리 잔인가. 다섯 번째로 보니까 미래에 관련된 진정한 너그러움은 이건 아마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번역을 잘못된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배울 때도 가르칠 때도 상담할 때도 애껴서 줄 게 없어요. 왜? 그게 내한테서 나간다고 넘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을 뭐 2분의 1로 주고 됩니까? 여러분의 열정을 애끼놓은 것 중에 남아있는 거 있으면 한번 꺼내줘 보세요. 나는 간을 애끼기 위해서 분노하지 아니했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럼 그 간 한번 내보세요. 얼마나 깨끗한가.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요 앞부분을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항상 기본에서 우리가 뭔가가 뜻대로 안 되고 불편하면 최근에 공부한 여러분이 뭐 상위 버진이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기초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첫마음. 누군가하고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면 첫날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내한테 눈 한 번 맞춰주면 저 사람이 내한테 5분만 주면 그랬더니 인간관계를 니 아니면 못 살겠다로 시작해가 니 때문에 죽겠다로 가거든.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조용히 할 테니까 이 동영상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개가 지금 검은 개가 살아있는 개가 입에 그 육포를 물고 있습니다. 주인이 장난을 칩니다. 인형을 가지고. 인형이 그 육포를 먹다가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가 어쩌나 육포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인간은 40억 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천재의 에너지도, 분재의 에너지도, 사랑의 에너지도, 반대의 에너지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이제 무엇을 갖다 쓸 건가는 평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훈련되어 있는가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 수업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진정 공부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괴가 주역 64개 중에서는 극단적인 괴면서 처음과 끝 중간 자리에 하고 있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중천근은 전부 육효가 상쾌, 하쾌가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죠. 중지고는 6가지의 괴상이 전부 다 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개만 놓고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선생을 찾는가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공부를 할 때 내가 괴사를 봐가지고 중천근을 뜨면 뭐라고 확정되어 있는 선생이나 이론을 좋아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을 피력하는 대답을 할게요. 중천근 남자한테는 굉장히 이롭고 여자한테는 불리하다. 여자가 이 쾌를 넣었으면 집구석에 있지 않고 쳐돌아다니면서 남자를 처만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잖아. 고서에 말하는 남자는 대장부를 지칭합니다. 내가 여러분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물어보겠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작은 나이가 있는데 가히 장부라 할 만한 사람을 만나본 사람 손 들어주세요. 장부. 대장부는 한 사람 있고, 대장부는 거기서 손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장부를 만나봤다는 사람만이 대장부에서 손들 수 있어요. 자, 대장부를 만나본 사람. 만나봤다네. 근데 저분은 그분이 와서 이 쾌를 봤을 때 이 쾌를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배운 대로. 대한민국의 99.9% 주역 계산 가르치는 데 설명하는 대로. 왜? 한 시대에 이 주역이 설명하는 것을 과히 이룰 정도 되면 기본적인 지금의 공부 패턴으로 한 사람들은 모른다. 이 쾌가, 주역의 괴는 팔자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황금칼을 들고 있으면 그거로 큰 어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중간에 뺏기가 맞아 죽거나 그걸 갖고 놀다가 비 죽을 일이 많겠습니까? 주역기에서 중천근을 설명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대장부가 이 쾌를 만나면 그럼 나머지만 보잖아. 남자인 놈들이. 그래 안 그래? 그리 해당 안 되는 걸로 집권 줄 안다. 얼마가? 99.99%가. 그럼 또 이 여자가 이 쾌를 만나면 불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자분들만 남자 다 포함돼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여자가 이 쾌를 만날 때 그 여자는 아까 남자가 이 쾌를 만날 때 한 대장부와 똑같은 거야.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여인에 해당된다거나 또 남자들 중에서는 그런 여인을 만나봤다거나 그러니 이 쾌는 일반적인 사람이 이 쾌를 여러분이 설명해 주는 대로 공부한 사람은 다 틀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직원도 똑같겠지? 여러분 이 쾌 오늘 끝나고 나서 그냥 네이버에 물어보면 돼. 그 강의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놨는가? 한 번도 이런 괴상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자들이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의 패턴이 뭐냐? 그런 글을 좋아한다고. 여자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 근데 내가 물어보잖아. 여자의 종류가 몇 가지냐고. 그러면 중직원에서는 뭐라 해놨겠노? 여인이 이제 쾌를 얻으면 어쩌고저쩌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해도 안 한 게라. 여자가 온통 음인데 음을 만나가 그 쾌를 얻었는데 뭐가 좋단 말이고 또 뭐가 나쁘단 말이고 이 쾌를 만났을 때 정말 인간 영심이어야 될 거는 다 왜? 그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가히 내가 이래 말할 수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체의학을 좀 공부하거나 역학을 공부하면
주역을 몰라도 쓰는 말이 뭐고? 수하기제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불은 밑에 있고 물이 위에 있으니 상하가 융합되면서 어우러진다. 주역계의 기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63번 수하기제 위에 상캐 3개만 보면 3개만 분리해서 보라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위에는 3개는 여자 둘 사이에 남자 하나 있는데 그걸 물이라 했지. 그치? 물이라 했어. 그러니까 밑에를 보면 화는 뭐고? 남자 둘 사이에 낑긴 여자를 보고 화라 그랬어.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보다도 표현을 하자면 두 양 사이에 음이 하나 있는 거를 화라 그랬고, 위에 있는 수에 상징하는 거는 뭐 이름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래 위로 음이 있는데 중간에 낀 양을 보고 수라 그랬어. 아무튼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 공부를 해보면 재밌는 게 왜 저거를 수의 상징으로 했는가, 양의 그 화의 상징으로 했는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화의 종류가 공부를 제대로 이제 하면 우리가 불에서도 음양이 있나 없나? 그래서 불도 긍정적인 불과 시기, 질투, 분노의 화병의 불도 있고, 온함, 따뜻함, 애틋함, 뭐 기분 좋음 이런 거에 불도 있고 다르다. 그거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수화기제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뭐 어떤 걸 좋아하노? 예, 여러분 이 계를 뜬 사람은 모든 게 다 됩니다. 아우, 우리 쌤 훌륭해. 나 이 공부해야지. 자, 오늘 그 계를 떴으면 지금이야. 내일은 어떻게 돼? 인생이 하루살이로 사는 사람한테는 하루 만에 변동이 오지. 그래, 오늘 좋은 게 내일은 어떤 일로 당장 나타나? 이 균형이 아닌 걸로 깨지지. 그래, 괴상을 1년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한 달 쓸 수 있는 사람인지 하루짜리인지도 모르는 기라. 가르치는 놈도 그렇고 배우는 내가 이제 너그락 할게. 왜? 아까 우리 공부한 거.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그래 아니면 나나 여러분들이 평생 이렇게 살다 간다니까. 자료가 많아서 좋지. 그래 그 많은 자료를 해라고. 대한민국의 주역 가르치는 선생이 10,000명이 넘을 낀데. 내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과연 저 가르치면 옳은 건가? 그 주역이라는 제목 아래 저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건가? 남구만 늘 받아서 하니까 질문 들어올 때마다 곤란한 기라. 40억 년 동안 인류가 살았어. 인간계가 40억. 네가 많은 자료도 40억 주면 죽을 때까지 살리겠나? 못 살린다. 그럼 수화미제는 뭐고? 제일 안 좋은 게라 주역 중에. 물불이 따로 놀잖아. 그래서 이게 연애할 때 물은 게 상인지, 사업할 때 물은 게 상인지, 건강에 대해서 물은 게 상인지 답이 다 다른데 뭐라고 해놨어? 그냥 책에. 그리고 이런 개를 얻으면 뭐라 그래? 주역전 가르치는 데서. 하는 일이 다 깨지고 없어. 하루살이는 이 개를 얻어도 걱정할 필요 없지. 지 운이 하루밖에 안 가는 놈이니까. 그럼 최소한 내일은 오늘보다 낫나 안 낫나? 그리고 지금쯤 떴다면 이거는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떴다면 내가 명의 내일까지만 살아있다면 오늘이 이 기회가 제일 좋은 거지. 왜? 제일 나쁜 날을 오늘 넘겼으니까. 하루살이한테 수화기제를 얻으면 내답에 소주 한병 더 묻겠지? 내일부터 어떻게 될까? 절단 개바가지지. 그래서 이게 상대가 누구냐,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물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역계를 공부해서 쉽게 쓸 수도 있는데 뭐를? 그 질문하는 사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때문에 뭐를 해? 어떤 공부 하나를 가지고 깊이 3번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내 이야기도 의심하면서 긍정하면서. 창함은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겠는가? 진또 얼마나 알았겠는가?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직접적인 경험을 얼마나 했겠는가? 그래서 뭐가 느껴져야 돼? 내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내를 아주 이쁘게 봤을 때의 가정,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저까지는 말을 못 해주는구나. 또 싸가지 없이 보는 제자도 있어야지. 정말 수준이 저 빼야 안 되는구나. 그냥 나를 넘어가지. 어떤 식으로 됐든. 여러분들이나 나나 40억 년 중에 하나인 한 인간이야.
그런데 얼마든지 잘난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한계가 뭐냐? 내가 책을 많이 안 봤다. 학력이 뭐 안 된다. 그럼 학력 이야기하다가 대학원, 박사, 뭐만 하면 한 가지 공부한다. 그 한 가지도 옳게 안 하는 것들이다. 그런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고 나는 안 했고가 아니라고. 육아원칙에서 여러분들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가? 여러분이 좋고 원하고 지향하는 바가, 꿈꾸는 바가 정말 육가원칙으로 내가 그 관계에 왔을 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불편하고 짜증나고 어려운 환경이 정말 육가원칙으로 따져봤을 때 내한테 불리한 건가? 이런 진지한 고민이 없으면 그냥 앞에 사람들이 안 그래도 쪼다가 몇 대를 내려올까요? 주역이 지금 얼마 된 이야기고. 그 밑으로 쪼르르르르르 쪼다들이 붙어가 하느님 말씀 밑으로 쪼다들 다 붙었지. 부처님 말씀 밑으로 쪼다 빙신들 다 붙었지. 그 쪼다 빙신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머리 조아리고 그냥 따라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밤새 3일만 딱 고민해라. 음양이란 무엇인가? 그게 상대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게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만족하지. 아, 음양 정도는 술을 빨면서 고민해도 언제든지 능숙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에 내가 예를 들은 거 앞 시간에 앞에 서두에 한 거하고 중간에 우리 또 여러분들하고 나눈 거. 마지막에 왜 제가 이런 그 힘든 부분까지 이야기하나. 명리 공부하고 뭐 주역점 치고 무속인 다 통해서 주역 나오면 공부하는 보면 다들 솔직한 사람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안다. 주역이 지금 사촌 뭐 아이벌 그치. 개뿔을 알기는 뭐를 알아. 그럼 뭐 또 모르면 뭘 몰라. 이 주역을 공부한 공자 맹자의 에너지가 여러분 앞에 다 흐르고 있는데 갖다만 쓰면 되는데 생각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 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게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 변화된 내일은 싫죠.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다면 내 대신 일어나던 촛불 행진은 여러분들한테 미래의 희망을 줍니까 안 줍니까? 똑같은 거예요. 촛불 자체가 보다 나쁘다가 아니라니까. 자, 일주일 잘 보내시고